자, 그 다음 봅니다. 30번. 분당구 임해동 아파트 낙찰하고 2년 후에 5억 천에 팝니다. 자, 우리 수강생 이거 낙찰 받았어요. 12에 1.35. 그냥 봅시다. 시간도 안 되니까. 자, 요거를 낙찰을 받고, 여기 없다고 보면은, 자, 없다고 한번 봅시다. 요거를 낙찰 받고, 요거를 뒤에 낙찰 받았어요. 1년 지나서. 자, 그럼 1세대, 일시적 2주택자 그런 게 있어요. 일시적 2주택자가 어디 되느냐. 1번이 있고, 1년 지나서 2번을 사든지 낙찰 받으면 일시적으로 됩니다. 그러면 1번을, 일시 됐죠, 두 개가. 두 개가 있어, 아파트. 그러면 이제 1번을 팔면 비과세가 언제 되냐, 그러면은, 요거 낙찰 받고, 요거는 2년 지내야 되겠죠. 그러면 비과세 갑니다. 그래서 요게, 요거만 없으면은 별 문제가 없어요. 요거만 없으면은 요거 낙찰을 받고 수강생이 3억 3,300을 잡았습니다. 받아갖고 5억 천에 팔았어요. 2년 뒤에. 12에 1.3만 한번 봅시다. 자, 수강을 온 지가 며칠 안 됩니다. 한 3, 4일 됐는데, 대학력을 설명하니까 어렵죠? 대학력이란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수강생이 이제 낙찰을 받고요. 저한테 왔어요. 낙찰 받기 전에, 우리 이제 미스터 허라고, 각방 쓰던 수강생이 있었어요. 자, 전용 15평의 분당인데, 32평 되겠죠? 그게 지금 5억짜리가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또 떨어졌어. 이거를 보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이고, 원장님, 3억 2천에 떨어졌는데, 요거 사모주겠다. 사모 좋은 퀴는 좋은데, 이게 성경마을에 뭐, 꽤 안쪽이죠. 그래갖고,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자, 잘 봅니다. 설정 이전에 전입자가 있다, 미상이다, 겁난 거죠. 전세가 3억인지 4억인지 모르잖아요, 지금. 그래서 요거 가라. 요거 가라는 게 또, 우리은행이네. 우리은행에 가보면 지름이 없어요. 서류가 어디 갔습니까? 이 서류가 지금 건저당엔 우리은행이 아니고 여기가 있어요. 제가 요 종원에 7년 근무했거든요. 여기서. 유진가대구에서. 그래서 여기 가라. 전화하면 안 되고 직접 휴가 내서 가라. 가보니까 아니래. 요거는 채무자 소유자 쪽에 가족이 돼가 특히 이쪽에 가족이 돼가지고 문제가 없대요. 채무자는 세입자는 아니니까 낙찰받아도 문제 없다. 자, 그래갖고 우리 수강생이 또 여기 가서 또 물어봤어요. 요것도 문제 없다고 답을 받았어요. 자, 그래갖고 이제 낙찰을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3억 3,300에 낙찰을 받았어요. 무주택자니까 잔금을 넣고 몇 년 뒤에 팔면은 세금이 없습니까? 2015년 봄에 팔면 세금이 없죠. 2년 지났으니까. 자, 그런데 요거 사고 한 1년쯤 있다가 한산도에 별장 같은 걸 우리가 여름에서 사기로 했습니다. 사가지고 이제 지분을 들어옵니다. 지분을 들어왔어요. 들어오고 또 분당에 또 사요. 이 친구가. 또 유치원에 또 삽니다. 이거 돈을 버리겠죠. 자, 이래가지고 이제 문제는 이 세금 상태에서 요거를 팔게 되고 세금을 비과세인가 싶어서 했는데 그게 아니고 4,700을 내라고 양도 대구 세무사 세 곳에서 검토하고 결론은 4,700 내라고 답을 받았어요. 저한테 왔어요. 내가 이번을 잘 알거든. 요거를 이거를 투명으로 봐라. 투명 인간으로 봐라. 흰 뺑기 칠한 거를 봐라. 그 다음에 상가로 봐라. 이러면 안 돼. 그러면 세금이 없잖아요. 언제 자꾸 이거를 세 군데다 대구에 있는 세무사 세고에서 4,700을 내라 하니까 한장할 것 아닙니까? 그래갖고 저도 이제 서울에 다시 혹시나 틀고 싶어서 질의를 했어요. 우리 그 서울의 LBA에 그 전무 한 분이 세무 전문가가 있어요. 그게. 자, 요지 봅니다. 농어촌 주택과 농어촌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하던 아까 임해동 일반 주택을 각각 한 채씩 보유한 상태에서 한 채의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서 일시적 3주택이 된 경우에도 한 채의 농어촌 주택을 제외하고 소득세법 시행에서는 일시적 1세대 1주택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를 적용합니까? 이랬더니 적용한다 그러면 안 한다 그게. 국내 한 채의 종주택을 소유한 한 세대가 조특법에 해당하는 농어촌 주택을 취득해서 종전의 주택과 농어촌 각각 한 채씩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해서 이거죠. 세 번째로 샀다면 유치가 있는 거 요거를 취득해서
일시적으로 세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 농어촌 주택은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종전의 주택의 취득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부해서 적용한다. 그래서 과세 특례를 적용하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요게, 보면 여기 이제 12월, 요거죠? 요 산 날짜가 2012년도고, 요거는 14년도죠? 1년이 지났죠? 1년이 2년? 1년 반쯤 지났네. 자, 요거는 이 농어촌 주택, 이 면에 있는 거, 통영에 있는 요런 거는 3년 보유가 의무조항입니다. 3년 보유. 이게 의무조항이고, 그럼 요럴 때는 순서가 요거를 먼저 사야 돼. 요거를 먼저 사면 안 됩니다. 그거 사면 안 돼요. 그러나 파는 거는 요거는 3년 보유를 하면 되고, 요거는 요리 2주택이 됐을 때 요거는 무시해피고 그냥 알아서 이렇게 팔면 됩니다. 2년 지나서. 그러면 비과세. 요것도 비과세 가지고 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1억 7천 주고 버렸는데 4,700을 내라 하니까 요것도 나는 비과세다. 결국 안 냈어요. 그래서 그 답변이 요겁니다. 요거 답변을 붙여가지고 안 냈습니다. 그럼 그때는 농어촌 주택 소유자 1세대 주택 특례 적용 신고서 양식이 있어요. 그럼 요래가지고 아까 임의동권을 신고하면 됩니다. 비과세라고 하고. 자, 그래서 안 냈다. 3개라도.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특히 경기도 서울 사람들이 이 지방에 하나서 갖고 싶어하는 사람 많아요. 고마 저기 어디 전라도나 동해나 어디에 조그마한 뭐 한 2억짜리 별장 같은 거 하나 갖고 싶다. 그럼 갖고 싶은데 급여는 뭔가 2주택 그려가지고 있어. 근데 이거는 없는 거로 투명인가 뺑기 있죠. 노란 거 흰 뺑기 있죠. 그거 칠하면 됩니다. 그냥 요거는 지우개로 지우면 됩니다. 상가로 본다든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주택 수에는 들어가고 보유세는 내야 됩니다. 이거는 보유세 내는데 양도세 계산할 때만 그렇게 특혜를 주는 거예요. 특혜를. 자, 그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래서 결론적으로 31번 보면요. 조특법에 이런 조항이 나옵니다. 조특법에 농어촌 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특례. 자, 요게 2003년도부터 쭉 나왔어요. 나오는데 쭉 넘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안 되는 게 있어요. 안 되는 게 어디냐 그러면은 이제 도시지역, 뭐 이런 데 조정 대상 지역, 허가구역, 뭐 이런 데는 안 되겠습니다. 수도권도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안 되는 거는 갈로 보면 이런 게 있네요. 그죠? 수도권도 이렇게 안 됩니다. 안 되고 도시지역, 조정대상지역, 허가구역, 관광단지 요 5개 이게 안 되도록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는 넘어갑니다. 나에 보니까 쭉 이제 금액이 나옵니다. 금액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의 합계액이 취득 당시입니다. 취득 당시에 2억을 초과하면 안 되고 한 억은 4억이다. 2억 초과하면 안 된대요. 이 낙찰가 2억이 아닙니다. 아니고 토지는 개별 공시가 뭐 뒤에 나올 겁니다. 그런 기준에서 주택은 주택 기준시가 있어요. 땅은 땅의 개별 공시가 있고 그렇게 했으니까 그 금액을 따지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3번에 봅니다. 한 세대가 연접한 농어촌 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 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있는 경우나 한 세대가 취득한 고향주택, 자, 고향주택 놔두고요. 위에 봅니다. 위에 거. 무슨 말 이런 거예요? 한 세대가 취득한 농어촌 주택 보유하고 있던 일반 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경우는 안 된대요. 이런 경우는 요거는 결론적으로 요거는 안 된다. 그럼 무슨 경우냐? 서울 사람은 한산도 신경 쓸 거 없잖아요. 워낙 머니까. 근데 창원 사람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통영에 한산도니까. 옆에 고성이 있고 한산도 있잖아요. 통영이 있고. 그럼 통영에 있으니까 조금 멀어졌죠. 그래서 농어촌 주택할 때는 이 같은 읍면, 잘 보세요. 이 고향주택 틀립니다. 고향주택은 범위가 넓어요. 같은 시만 아니면 됩니다. 그럼 여러 창원시, 옆에 고성군 아니면 돼요. 되는데 이 농어촌 주택은 일반 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 자, 이겁니다. 창원시 북면에 여러 어창구 하나 있고 북면에 있고 이러면 두 개 연접이 됩니다. 연접이 돼요. 그런데
북면에 있고 저기 무계동에 있고 창구 북면에 있고 진동에 있다. 이러면 떨어진 걸 봅니다. 그리 보는 거예요. 이게 해석은 진동면이죠. 진동면. 마산 앞부구 진북면, 진동, 구산면 그런 거 있죠. 그거하고 북면하고 떨어지잖아요. 그거는 별개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키로도 아니고 이거 딱 여기 묶어요. 행정구상 같은 음면 또는 연접한 음면은 안 된대요. 거기네 창구에 아파트가 있는데 유니시티 하나가 있는데 북면에 또 샀다. 그거는 농어촌주택 같이 걸린다. 걸리는데 저게 진북에 하나 있고 북면에 머리 떨어 있죠. 같은 차원의 뭐 구가 쭉 있는데 떨어진 면까지는 그거는 이제 안 된다. 상관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보통 서울, 경기도는 별 문제가 없어요. 딱 붙은 데, 요거 이야기입니다. 붙은 데. 그럼 이제 이 고양주택은 행정구역상 같은 시 또는 연접한 시에 있는 경우는 적용한다. 그럼 고양주택은 더 오히려 여러 창원시 아파트가 있는데 고성에 아파트가 있다. 고성에 농어촌도 샀다. 고양주도 샀다. 그거는 연접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조금 별도로 계산하면 됩니다. 요거는 농어촌 주택 특례할 때 여기고 요거는 이제 고양주택. 자, 쭉 읽어보시고요. 그때 쓰는 양식이 요겁니다. 양식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유튜브에는 제가 올려놓은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62강부터 몇 가지 되니까 좀 보시고, 과세 특례 요건은 내년, 올해 연말이네. 올 연말까지 취득하는 거에 한다. 이게 2003년 계속 연기됐어요. 그래서 아마 연말 되면은 또 뭐 2년 연기될 거로 보입니다. 계속 3년 하다가 지금 올해는 2년 동안 올해 연말까지 일단은 취득하는 거는 그렇게 이제 해도 됩니다. 경매에서 저기 동해나 전라도나 어디 뭐 서해나 남해안이나 있는데 좋은 집이 있으면은 사도 됩니다. 수도권 벗어났으면은 읍면 지역에 사도 됩니다. 자, 요건입니다. 요건 1번, 23번에 농어촌 주택 취득 당시 1 내지 5의 지역을 제외한 지역이다. 제한 지역. 그럼 1 내지가 5가 뭐냐? 그러면은 이겁니다. 수도권 제외한대요. 수도권. 다만 연천군, 경기도 연천군하고 옹진군은 괜찮습니다. 인천시 옹진군 요거는 상관없어요. 그럼 경기도 연천군하고 인천시 옹진군에 있는 별장을 사면 좋겠죠. 서울 사람들이. 상관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도시적 안 돼요. 도시적. 주상공로 이건 안 됩니다. 뭐가 되느냐?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야 된다. 한번 자 봅시다. 진주에 있는 거, 리죠? 이런 거 됩니다. 진주, 밀양, 전남, 장흥군. 자, 요 세 개는 제가 뽑아놨는데 되는데 밑에 네 개는 안 됩니다. 왜 안 되는 거 봅시다. 가평은 수도권이죠. 자, 수도권은, 자, 이거 크게 드릴게요. 자, 이거 겉도 봅니다. 이게 수도권이거든요. 요 가평이 들어가 있죠. 포천, 연천, 파주 막 들어가 있죠. 수도권. 그럼 가평은 이 수도권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안 되나요? 그럼 요 벗어나면 되겠죠. 그죠? 요 뒤에 뭔가 보겠다. 벗어나면. 청평인가? 자, 그래서 그거는 안 된다. 자, 그 다음 봅니다. 그 다음에 평창에 있는 주택은 금액이 보니까 4억 8천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거는 2억 넘어 같아요. 내가 찾아보면은. 그 다음 강원도 행성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청주시 서원구 요거는 될 확률이 있죠. 근데 구가 있으니까 동이 있으니까 요거는 찾아보니까 일종 일반 주거지역 있는 거다. 그 됩니까 안 됩니까? 도시죠. 안 되죠. 탈락이죠. 아까 얘기했습니다. 읍면이 아니니까 또 탈락이다. 그죠? 읍면이면 되는데. 자, 조정 대상 지역도 안 되고, 허가구역도, 토지를 허가구역도 안 되고, 관광단지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대지 면적, 건물 면적은 지금 사라졌어요. 이게. 대지 면적은 작년부터 없어졌고, 건물은 2017년부터 이건 없어졌습니다. 면적은 신경 쓸 거 없어요. 건물이 예로 30평이고, 땅이 2000평이다. 농어촌 주택을 봐야 된다. 이 말이죠. 지금 면적이 없으니까. 폐지됐으니까. 자,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 시가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
한옥은 그러면 낙찰을 2억천에 받아 먹게 될까? 예로 3억짜리 2억천. 그걸 안 따집니다. 뭘 따진다고요? 소득세법 99조에 따른 기준시가. 이걸 따집니다. 그럼 이거 또 찾아봐야 되겠죠? 그 낙찰가로, 낙찰가 기준 아닙니다. 아이고, 딱 요 기준 있으니까 요거를 따지면 되겠습니다. 자, 과세 특례 내용. 1세대가 취득한 농어촌 주택과 보유하고 있는 일반주택의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있는 경우는 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자, 이 고양주택은 시인데 요거는 오히려 더 좋아졌어요. 시보다는 연접이 아니고, 예를 고양주택 같으면 시니까 창원시, 김해시는 연접하죠. 그러면 두 개 다 걸리는데 요거는 읍면을 따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우리한테는 좋아요. 조건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남범 이렇습니다. 고양주택은 시를 기준하고, 시를 기준해서 연접하면은 안 된대요. 밀양, 함안, 진주 이런 거. 이런 고양주택은 옛날에 10년 이상 사는 사람이 내려온 경우가 있죠. 한터 사는 경우가 있죠. 그건 좀 특이한 경우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주로 이 연접이니까. 자, 근데 여기서 봅니다. 이 북면이 여기 있거든요. 북면이. 9삼면이 여기 있거든요. 구가 막 있으면서 이게 9삼면이, 이 면이 좀 다르죠. 또 진동, 진북, 진전하고 또 막 다르죠. 그러면 진동, 9삼면하고 진북면하고는 또 틀립니다. 상관없어요. 연접 안 해요. 그래 보는 거예요. 자, 9삼면 다음에 진동면이 있습니다. 진동면 다음에 뭐 진전인가 진북이 있고 막 이래요. 그러면 진동이 중간에 낑겨버리니까 9삼면, 진동면까지 연접을 보는 거고, 건너편에 있는 진전, 진북은 안 본다는 얘기입니다. 해석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아이고, 세금, 세무사가 주는 대로 덜렁덜렁 내비면 그거는 지손해입니다. 안 내도 되는 거. 자, 9삼면이 집에 안 있어요. 3, 4자 하나 있고, 좋은 게 하나 있고, 저, 진동에 또 진동 말고, 진북에 또 하나 있어요. 아파트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연접을 보느냐, 연접이 아니다. 떨어진 거고. 그건 연접하니까 상관없죠. 연접되면은 이제 특례를 못 받는데, 연접을 벗어나면 괜찮다. 특례를 보고, 그거는 상가로 보고, 무주택으로 보고, 투명주택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 얘기를 막 써놨어요. 자, 그 다음에는, 자, 이번에 봅니다. 농어촌 주택의 보유기간을 충족하기 전에, 임해동 분당 거 사도 팔아도 상관없다. 하여튼, 분당의 거를 사고, 1년 지나서 주택을 산다고 합니다. 사는데, 그래, 일시일도 들어가는데, 거꾸로, 촌집을 먼저 사고, 분당 거 사면, 그건 안 된다. 자, 그런데 이제, 한산도를 샀는데, 산지 1년 만에 저거를 팔아도 그건 상관없어요. 그럼 한산도는 보유기간만 3년을 채우면 됩니다. 보유기간. 거주가 필요 없고, 보유만 됩니다. 보유. 그래. 농어촌 주택의 보유기간 3년을 채우기 전에 분당의 주택을 팔아도 상관없다. 특례를 적용한다. 이입니다. 자, 쭉 보시고. 취득세 계산할 때 농어촌 주택은 취득세 중과 대상에 제외되지만은 보유세 계산할 때는 다주택자 세율을 적용한다. 이 조금 무시 안 맞아가지고 이거를 지금 삭제하는 걸로 지금 막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니는 다주택자다 이래 보는 거예요. 서울에 강남에 아파트 하나 있고 한산도에 별장 하나 있어요. 2억도 안 되는 거가 있는데 니는 다주택자나 세금 많이 내라. 이거 안 된다. 이거. 지금은 되고 있어요. 되고 이걸 개정한다면 개정. 곧 개정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고양주택, 기농주택이 뭐냐? 지금 한 거는 전부 다 이 농어촌 주택에 특례를 했고 고양주택, 기농주택. 자, 고양주택이란 이런 겁니다. 20만 명 이하의 시입니다. 밑에 시가 있죠? 26개. 제천시, 계룡시부터 김제, 광양, 밀양, 서귀포시. 자, 요거입니다. 요런 시에, 자, 1번 봅니다. 보유하고 있던 주택이, 일반 주택이 소재하는 동과 같거나 연접하지 않는 동에 해야 된다. 자기가 갖고 있는, 동이 달라야 된다. 요 동 얘기를 한다, 이죠. 그 다음에 2번 봅니다. 가족관계 등록부에 10년 이상 등재되고 거주한 사실에 나야 된다. 그럼 저 같으면 이제 마산이니까, 창원시니까, 서울에 아파트 하나 있고, 여기에 사도 고양주택으로 볼 수 있느냐, 볼 수 있다. 이런 고양주택 보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주민등록이 10년 이상 돼가 있으면, 초중, 고등학교 나왔다 하면은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종부세는 포함이 된다. 고양주택이.
그 다음에 아래 인구 20만 이하의 시의 고양주택만 해당됩니다. 창원시는 안 되네. 밀양시 어떻게 된다, 그죠? 내가 밀양에 태어났다, 그러면 되는 거죠. 서울하고 밀양은 고양주택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기농주택 봅니다. 기농주택이 뭐냐? 기농주택은 대지 면적이 요거는 660, 200평 이내고 9억이 초과되면 안 되고 1년 이내에 기농주택을 취득하고 기농주택 취득이다. 기농주택 취득 1000점에다 농지를 자 이야기입니다. 서울에 있는 사람이 이제 전라도로 전북에 예로 전북군에 뭐 시골로 내려갑니다. 이제 65살 돼서 내려갑니다.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시골에 전 세대 가야 돼. 요 기농주택 하는 거 요 해당이 되려고 그러면은 전 세대가 내려가야 되고 땅은 주택에 200평 이내야 되는 거야. 대지는 200평 이상 이내고 농지는 1000이 넘어야 돼. 300평이 넘고 땅은 200평 이내에 그러니까 집을 사고 농촌에 가서 집을 하나 사고 농지도 300평 이상 사고 전 세대원이 전입을 하고 3년 이상 거주를 하고 이러면은 서울의 아파트를 팔 때 촌집은 없는 거로 봐주겠다. 그게 기농주택입니다. 기농주택. 그럼 아까 농어촌주택, 고양주택, 기농주택 세 가지가 있는데 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해야 되는데 일단 기농주택 5가지는 뭐냐? 그러면 땅이 200평 이내 9억 초과되는 주택을 취득을 하고 1년 이내에 또 농지도 취득을 1000에 해야 됩니다. 주택만 사면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농지를 취득하고 농사를 지어야 돼요. 짓고 전 세대원이 서울서 내려와가지고 전입도 다 하고 세대원이 3년 이상 종사하고 그 다음에 서울주택을 5년에 봐야 돼요. 예로 전북 완주군에 집을 샀는데 200평 이내 땅에 집을 샀는데 300평 이상 농지 하나 사고 농촌 만들었는데 서울집을 5년 이내 팔면은 그거는 봐준다. 6년 때 팔면은 안 봐준다. 그 얘기입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기농이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고양, 기농, 아까 처음엔 농어주택 여기 세 가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예? 기농주택하고 고양주택이 빠졌어요. 아, 빠졌죠? 제가 넣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조금 수제한 거, 이런 건 제가 다음 머릿속에 다 알고만 있으세요. 알고만 있고, 아, 그런 게 있구나, 알고, 다음 시간에 조금 다시 강조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한테 전화 왔어요. 전북 완주군에 이제 이사를 온 사람인데, 이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농주도 빌렸어요. 집도 하나 샀어. 서울 거를 5년에 팔았어요. 세금을 낸다 안 낸다 되게 이제 쟁점이 많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불려가지고 나한테 연락 와갖고 이제 기농주택에서 내가 답을 줬어요. 이렇게 해서 그거는 해당이 된다 그거 답을 줬습니다. 서울 파는 거 그게 뭐 3억짜리 한 10억에 팔았으니까 세금 많이 나오겠죠. 니는 2주택이니까 세금 내놔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완주군권은 기농주택이다. 거기에 해당되니까 서울권은 상관없다 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세금을 안 내고 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이게 대지권입니다. 대지권. 아파트 대지권을 낙찰 받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버리는데, 자, 이거는 뭐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다 됐네요. 자, 우리 수강식 아니고, 10의 3053입니다. 자, 아파트에 깔린 대지권은 3호 좋아요. 여러분들이. 좋습니다. 하포구의 대지가 아파트 2분의 1입니다. 건물은 빼고, 12세대 빼고, 대지권, 요게 좀 흐름한 아파트인데, 여기에 깔린 땅을, 여기 이제 절반이 나옵니다. 절반이 요거를 이제 140평 되는데, 여기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 세입자가 12명이, 여기는 12명이죠. 여기 있는 이 세입자들이 준비를 해서 들어갔는데 떨어버렸어요.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세입자는 떨어지고, 낙찰이 됐습니다. 법인에서 받아가지고, 요거를 낙찰을 받고, 법인 명의로 받아가지고 매달 소송을 해서 150만원 주는 거로 조정이 됐어요. 12세대가.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 있죠.
소송을 해서 12세대가 150주는, 그럼 1억 7,100에 낮춰받았고 매달 150만 받으면 괜찮죠? 자, 그래 됐다가, 왜냐, 그러면은, 엄마 땅에 옛날에 설정이 묵은 게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분양 땅에 놔놨고 안 주니까 지가 김에 넣었습니다. 넣어가 낙찰되니까 이제 지가 낙찰자가 가져가니까 위에 12세대가 대지권을 쏙 뺏어간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소송이 붙어가지고 건물 소유권 상실할 때까지 주는 걸로 막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12세대가 이 전유분 건물하시니까 좀 피곤하죠? 사러 옵니다. 니는 5,200, 못생겨서 5,200, 너는 잘생겼으면은 또 얼마입니까? 2,700.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팝니다. 뭐, 자우장 그래가지고, 12세대한테 꼴짝 꽃감 빼먹듯이 팔더래요. 그럼 이럴 때는 법인으로 해야 좋습니다. 법인은 경비 더 잘 되죠? 그죠? 아, 내가 1년에 2개를 팔았는데, 1억에 팔기는 팔았는데, 뭐, 직원 경비가 지금 뭐 2명 있어가지고 6천 나오고, 또 우리 법인카드 원장님 점심 사주고 해갖고 또 한 1,000만 나와비고 해서 실적 2천만원, 1,000만 원 남았습니다. 그럼 그거 세금 내면 되지. 11%. 막 그런 거니까. 법인이 좋다. 자, 그래서 이거는 법지권이 성립 안 한다. 법정 지상권이 성립 안 하는 건물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요거도 34 보면요. 우리 수강생이 낙찰받아요. 땅은. 아까 그런 식으로 땅만 받았어요. 자, 위에 세건물이 있습니다. 그럼 어찌 됩니까? 여기에 세건물이 막 한 20세대 있어요. 그래서 소송을 해가지고 치료 달라 이라고 경매를 딱 넣어줍니다. 여기에 넣어주는데 건물만 놓는 거 우리 수강 요거 받았죠. 받았고 전유 부분에 전부 다 대지권 다 받아 챙겼는데 위에 보면은 호수마다 전입이 먼저 들어온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전세권 선순위 전세권 낸 사람이 있고 유치권 주장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면 땅만 차지하고 관계없이 되느냐 그러면은 그거는 요 보면 오죠. 자, 1번 봅니다. 1번. 대지의 건전함권 이후에 전유 부분의 대지권 소멸에 관한 판단해가지고, 요 대지권은 소멸한대요. 저거 소멸이 이제 낙찰이 되면은, 이 땅을 이렇게 6, 5, 5,900에 낙찰받아버리면은, 건물이 갖고 있는 그 대지권은 전부 다 몰수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자, 그럼 2번 봅니다. 철거 청구에 관한 판단. 철거를 구할 수 있다. 전유 부분 건물자에 대해서 철거를 구할 수 있대요. 철거를. 자, 그 다음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그럼 월세 지를 다룰 수 있느냐? 부당이득 공짜는 거 사고 있으니까 반환 의무가 있다.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 지를 줄 의무가 있다는 지금 하면은. 자, 그 다음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 경우에 퇴거 청구에 대항할 수 있는가? 그 선순위 만약 그게 건물에 선순위 전세권자나 전입이 뭐 빠르고 이런 것도 있다 하면은 그거는 자 이거 본다. 건물이 그 존립한 토지 사용권을 갖추지 못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건물사에 대해서 당해 건물의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 위 토거 청구에 대항할 수 없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땅 낙찰에 비하면은 100% 불리한 겁니다. 선순위 전세권 무시, 선순위 임차인 무시, 뭐 유치권 무시되는 겁니다. 다 땅에 대해서는 불법 행위다. 뭐 이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대지권을 낙찰받는 사람이 장땡이다. 이런 결론적으로는. 그럼 위에 건물만 가는 사람은 이 경매 온다고 5,300 덜렁 받으면은 5,300 돈 들어간 거 깡되고 완전 무시다. 무시. 되니까 안 좋다. 이라고 했습니다.